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설명드린 대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와 달리 소급표는 없으므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위헌 심판을 제기했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즉시 위헌이 선언된 것은 아니고 2025년 12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당장 위헌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위헌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에 인정되는 유류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이 헌법 불합치라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첫째,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즉 폐륜, 자식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의칙으로 유류분을 제한하는 판결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 둘째, 기여분에 대해서 유류분 사건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의 부당함이에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고 유류분만 판단하면 사실 부당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지적은 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저희 법인의 카톡방은 불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류분 사건이 검색을 해보니 20건 정도 되고요. 사실 유류분 사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가정법원에 오래 있어서 이혼 상속 사건의 전문성이 더욱 있으니 유류분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종결된 분들도 지금 와서 뭐 달라진 게 있을까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여간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재판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는 사건을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심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를 추후 지정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쇼츠에서 법원은 유류분 사건을 민법 개정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해 주장을 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기여분 주장은 허용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 다망하신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아직 적용할 법이 정해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힘들여 심리를 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지금 상태에서 해야 한다면 위의 두 가지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항소나 상고 후 위 두 가지 부분이 개정되면 자신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수도 있고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간단히 해결된 것이고요. 변호사들 2,000명 있는 톡방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 피고를 맡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속칭 땡 잡은 거죠. 과거 같으면 질 수도 있는 소송을 아무런 심리 없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반면 원고 변호사는 완전히 망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성공보수가 다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그리고 가끔 직계존속의 유류분 사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욱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변호사들의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 기여분까지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